교재는 월요일 목요일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재는. 뭔데요? 교재 먼저 모른다고요? 네. 서희 교재 먼저 알아? 일품이랑 어. 전국연합 일품이다. 전국연합 EBS 올림픽스 전국연합 통역분과 하찬 네. 교재 먼저 알아? 그 뭐지? 까먹는데 다 주문해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주문을 했어? 네. 목요일에 필요합니다. 목요일 왜 빠져? 저 뭐지? 학교 끝나고 교과 뭐 전혀 뭐 설명 멘토링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물론 수시랑 과제가 멀어지긴 했는데 자 봅시다. X축과 둘러싸인 넓이 봅시다. X축과 둘러싸인 넓이. 내가 여기서 은규한테 질문하면 은규가 영상을 보다가 대답을 할까? 안 하겠지? 질문한 다음에 카톡으로 다 보내놔요.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일시정지 시켜놓고. 자, 그러면 잘생긴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승리. 저는 안 잘생겨서 모르겠네요.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 함수값 그렇죠. 함수값들합이랑 넓이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넓이는 항상 이제 그렇죠. 넓이는 항상 양수고 함수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걔네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a에서 c까지 절대값 fx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그냥 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이걸 안 찾아.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를 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아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접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봅시다. 이것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fx가 이렇게 가고요. gx가 이렇게 있다면 fx와 gx가 만나는 점들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는 어떻게 찾냐? 이것도 a에서 c까지 fx-gx의 절대값을 씌운 걸 적분하여라 라고 등장을 하는 거고요. 구간을 쪼개시면 됩니다. a에서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지? f가 위에 있죠? fx에서 gx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누가 위에 있지? g가 위에 있죠? 그럼 b에서 c까지는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쉽죠? 이거는 계산이 복잡할 뿐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재밌지? 내가 카니고 시켰거든? 곧 온대. 카니고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근데 어. 뭐지? 넓이면 저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했어요. 맞았어요. 잘 보고 있네. 승민 네. 집중 안 하지? 졸리네요. 하리보가 이제 한 통에 18,000원씩이에요. 원래 두 가격 하지 않았어요? 원래 10,000원이었어. 네? 어?
몇 개 입인데요? 어? 몇 개 입인데요? 몇 개 입이에요? 한 100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80원에서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 주말에 시키려고 봤더니 다 품절이야. 쿠팡에. 그래서 어떡하지? 어제 입고 알림 딱 뜨더라고. 그래서 바로 딱 주문을 했지. 근데 18,000원. 그거 코스트코나 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싸요. 좀 사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하기 전에 저걸 하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은규 집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아, 너무 은규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유튜브에 각제될 건데. 자, 다 쓰십시오. 거기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한 페이지 넘겨봐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 몇 쪽으로 가야 되나? 왜 없지? 하고 있다. 몇 쪽입니까? 26쪽? 26쪽에 있는데 앞서 가신 분들이 후 세대가 귀찮을 걸 예상하시고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차함수입니다. 그 승민이 개념 노트에 다 적혀 있어. 그 내가 다 알려줬었어. 우체 땄어요. 어? 우체 땄어요. 26쪽. 두 장 넘겨봐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 하나 더. 거기. 거기 이제 없는 것들 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차함수입니다. 자, 이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최고창의 개수가 a예요. 최고창 개수가 a.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넓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이건 그냥 적분하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분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직선. 이차함수가 직선과 만납니다. 이차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은 여기 넓이 이것도 알려주셨어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요. 다음 세 번째 두 이차함수입니다. 저희 6분의 뭐라고 적혀있는 거? 절대값 a A가 기울기예요. 최고창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면 2차항의 개수, 3차 함수면 3차항의 개수, 4차 함수면 4차항의 개수. 둘러싸인 부분,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네가 알파 베타라면 얘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a 프라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2차 함수와 x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교점의 좌표입니다. 교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 두 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면은 6분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적어드릴 두 가지는 대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승민이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년이겠죠. 내년 기말고사 볼 시즌이니까 앞으로 한 10별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친구랑 나는 평생을 갈 것 같다. 평생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친구한테는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알려주지 마세요. 이게 널리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알아두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적어드릴게요. 이차함수에 두 접선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접선이 붙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점의 x좌표만 우리가 알면 돼.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긋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얘네 좌표가 중요해요. 접점의 x좌표. 자, 이 넓이 혹시 승민 기억나요? 그치.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한 친구들한테만 알려주세요. 갑자기 별로 안 친한 애가 와서 막 와 너 왜 이렇게 빨리 풀어? 그러면 찍었어 하면 돼요. 다섯 번째. 접선과 한 직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오왕 x축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접선입니다. 한 접선. 그래서 이것의 넓이는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도 나랑 같이 2학기 기말 대회를 한다면 엄청 이야기 해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엄청 이야기 해줄 거고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네. x축과 수직인 직선 되게 유명한 직선이 하나 있다? x축과 수직인 직선인데 되게 유명한 직선 뭐가 있을까요? y축. 그렇지. 이건 y축으로 많이 튀어나와 문제가. y축과 한 접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싼 물의 넓이를 구하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생뚱맞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들로는 y축으로 얘가 대체되어서 많이 나와요. y축으로 대체된다는 건 얘가 0이라는 이야기겠지? 얘만 찾으면 끝나겠죠? 그치? 이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 이거 너희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비공개로 해야겠다. 비공개로 해야겠다. 이번 영상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누가 내 유튜브 보겠어? 조회수 보는 막 20명. 에이, 안 봐. 누가 한 명씩 한 명의 물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봅시다. 자, 3차 함수 첫 번째. 접점과 교점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점과 교점을 가진다면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는 거기 프린트돼 있을 겁니다. 이 넓이는 뭐라고 나와 있죠?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외울 때 2차 함수를 접근한 건 3제곱이 되고 3차 함수를 접근한 건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넓이식도 그렇게 하나씩 올라간다라고 외웠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접선 3차 함수의 접선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알파고요. 접점의 좌표가 베타입니다. 극값 아닙니다. 접점입니다. 여기의 넓이 이것도 동일합니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여기까지는 대중적인 겁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얘는 잘 모르는 거야.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 여기 넓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변곡이야.
여기 교점하고 변곡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해요. 이 거리. 변곡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가 2분의 절대값 A의 L의 4제곱입니다. 2분의 절대값 A의 L의 4제곱. 이 거리의 4제곱이에요. 이걸 알파 베타라고 써보겠는데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알파 베타랑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얘는 3개인데 왜 알파 베타만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바꿨습니다. L로 그냥. 얘가 직선이더라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가요. 이게 변곡이야.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3차 함수랑 직선이라면 오케이?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3차 함수고요. 여기 거 지워야 되겠다. 변공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문제에서 나오죠. 변곡점이라고 나와요? 변곡점이라고 나올 수 있고 그걸 둘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대칭이라는 걸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F에 관한 걸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직선은 어떤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 3차 함수의 모든 접선에서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접선과 교점 2개 생기거든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만 교점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얘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는 겁니다. 3차 함수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입니다. 이걸 내가 한동안 안 알려줬었는데 문제에서 안 나와가지고 요즘에 또 다시 등장하길래 증명을 해드릴까? 공식만 써드릴까? 증명을 해드려야 공식을 써드려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식을 증명을 써드릴게요. 3차 함수를 미분한 걸 F'이라고 합시다.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가 뭐지? 네. 극대죠. 베타는 뭐죠? 극소. 극소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잖아요.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를 찾아야 됩니까?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건 지금 뭐야? F'X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건 뭐니? 6분의 쓸 수 있죠. 그럼 얘 F'의 최고창의 개수는 뭐였을까? F의 최고창의 개수가 A거든? F'은 3A겠죠. 3A. 그래서 얘가 3의 절대값 A가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서 나눠주시면은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괜찮아? 3이요. A가 A가 F의 최고창의 개수. F fx가 3차 함수인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a일 때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럼 얘를 미분한 f'은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3ax 제곱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것의 최고차의 개수가 3a. 여기 쓰는 게 최고차의 개수니까. 그래서 3a가 쓰이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정적분의 활용을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유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차 함수. 근데 지금 극대에서 극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베타에서 알파 빼면 젠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씨. 그냥 저 알파랑 베타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근데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냥 그쵸. 여기도 원래 이제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야 되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큰 값이 절대값 씌워주면 저기 의문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럼 부호 바뀌는 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좀맨 마지막 최종 결과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되겠지.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니까는 네 이거를 얘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겠죠. 그 깔끔해졌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더 작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넓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6분의 1을 쓰는 거야. 넓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고 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니까. 이거는 그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사차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면 얘는 뭘까? 자, 2차 함수는 6이었어요. 3차 함수는 12입니다. 4차 함수는 24.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3차 함수는 6, 2 곱하기 3. 3차 함수는 12, 3 곱하기 4. 4차 함수는 4 곱하기 5. 10. 인데 안타깝게도 5 곱하기 6이에요. 잠깐 건너뛰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2, 3, 3, 4, 5, 4, 5. 아씨, 5, 6이네. 오차도 하나요? 어? 오차는 안 하죠. 5차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접선이 뭐지? 어. 저기 위에 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그 두 접점이 아니야. 두 접점을 가질 때는 아니야. 한 접점만 아니고 두 접점일 때만. 4차 함수는 한 접점은 안 나와요? 네, 한 접점은 넓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한 점은 그냥 찾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두 접점을 가질 때는 우함수가 되고 가운데 축을 기로 대칭이 되는데 한 접점을 가질 때는 얘가 막 지 마음대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앞서 가신 분들도 포기하셨나 봐요. 됐나요? 차차를 못 적었어요. 4차를 못 적었어요. 써요. 그거 있을걸? 프린트에 4차는? 그거요. 찾아봐요. 없나요? 마지막에 있어요. 있지 밑에 동그라미 몇 쪽? 27쪽 있잖아. 제일 밑에. 있네요. 자 이제 다음 내용. 자 속도 시간 그래프 해석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아참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속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줍니다. 쌤 잠시만요. 이거 그 뒤에도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 한 거예요 다? 어디? 27쪽 뒤에 이건 아까 쌤이 알려줬던 거. 오! 이건 그건 안 해도 돼.
그 역함수 역함수 넓이 아니구나. 역함수 해야 되는구나. 역함수부터 하자. 역함수부터 하자. 역함수. 나 안 했나 지난 시간에? 그러네. 서희 없었니? 역함수 정답분? 무섭다니.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fx와 gx f 인버스 x입니다. f 인버스 x.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문장을 한다면 얘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구간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에 fx-gx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절대값은 바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b까지 gx가 더 크잖아요. 그럼 gx 빼기 fx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함수의 역함수 찾으면 뭐 나오지? 무리함수. 무리함수 나오죠. 무리함수 접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언제 배워요? 저 미적분 거. 미적분 때 배웁니다. 무리함수의 정적분은. 그러면 3차 함수 역함수는 세제곱근 함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쁘게 나올지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럼 역함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3차 함수 역함수 찾을 수 있다고요? 네. 네. 좀 알려줘. 대단. 알려줘. 그 안 알려줘. 몰라요. 나는 많이 알려주잖아. 너도 알려줘. 와. 3차 함수 그 3 x 3분의 1 한 다음에 내려줘서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쉬운 거 해볼까? 아, 역함수 없구나. 이것도 역함수 없구나. 아, 있구나. 있다. 이거 역함수 어떻게 됩니까? 음함수. 역함수. 역함수 찾을 때 어떻게 가지? 일단 x랑 y랑 문자를 바꿔주시죠. 이걸 y는으로 써야 되지. 근해 공식. 이거 저거 타르탈리아가 만든 근해 공식이죠. 3차원 방정식. 어떻게 되죠? 세제곱근. 겁나네. 제곱근이었나? 자, 이거 한번 뒤집어서 이거 막 보입니다. 이거 못 외워요, 이거. 타르탈리아가 카르다논에게 빼앗겼던 3차 방정식의 일반해법이죠, 이게. 2창이 없는 3차 방정식. 못 풉니다, 이거. 못 찾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역함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y는 x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y는 x에서 fx를 빼면, 즉 이렇게 쓸게요. 얘는 계산할 수 있겠지. 그걸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fx가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쓴 거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y는 x가 f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fx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fx-x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함수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접근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이건 진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fx고요. 여기가 gx입니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fa가 되나요? fb가 되나요? y는 x에 대응을 시켜보십시오. y는 x에 대응을 시키면은 fa가 되겠고요. 얘도 대응을 시키면은 o 겹쳐지겠다 거의. fb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fa에서
fb까지 여기를 적분한 거나 a에서 b까지 f를 적분을 한 거랑 두 개를 더하여라 라는 거거든. a에서 b까지 fx dx fa에서 fb까지 gx dx. 아차 따라오고 있어요? 저거 이해했어요? 두 번째 거요. 어.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요거 FA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FB도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이 점은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거고요. 이 점은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거야. 즉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보라색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괜찮아? 그럼 우리가 노란색, 파란색 더하여라 라고 한 거는 파란색을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되겠지.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 되겠고요. 그것도 가만히 살펴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 되겠다. 적분 구간 두 개 나와 있을 때 위에 거 끼리 곱한 다음에 아래 거 끼리 곱해서 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오히려 계산은 더 쉽습니다. 저게 계산은 직접 더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역함수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x와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찾아주는 거지. 이걸 직접 적분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지? 근데 GX가 F의 인버스. 네. 아참 재밌지? 그거 지금 오예. 앞에 건 지워도 되죠? 네. 네, 근데 저거 지금 두 번째 거 그리고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 저거 위에 거 A에서 B까지 fx dx. 그러니까 저거 지금 사다리 끌고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의 합. 노란색과 파란색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y는 x에 대칭을 시켜가지고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뺀 걸로 쓴 거고 우리 지금 이번에는 fx와 gx를 직선으로 그린 건데 실제로는 곡선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건 못 찾아요. 역함수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다. 포인트는 속도랑 좀 없는데요. 아 진짜? 와 좋겠다. 오산으로 쓰면 되네요. 됐어? 뭐 작품 활동하고 있는데? 얼굴이었구나. 천천히 그래 천천히. 승민이 등급컷 나왔니? 네. 저 1컷이 얼마니? 아 그건 모르겠어요. 시험 때는 안 갖고 올 거지? 갖고 왔어요. 저 뭐지 그거 수학 샘플 해가지고 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네. 와 1등이야.
서희 시간표 다 알죠? 1월 6일부터 수투 들어갑니다. 강의실은 여기 맞은편. 자 봅시다. 아찬이 졸리니까 아찬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네. 속도가 네. 돌고였구나. 그럼 서현도 물어보겠다. 서현, 속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다고 있었어요. 뭐가 있지? 또가요? 네. 속도, velocity. 그 넓이가 거리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신 게 아니야? 속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저 물리 시간에 운동 방향이라 들었는데. 네, 속도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오. 아니 왜? 아니 얘기했었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 맞는데? 아니 맞아, 속도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줘요. 맞아요. 어. 네. 속도가 칼라였어요. 벡터였어요. 벡터입니다. 속력이 스칼라죠. 자, 그래서 속도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줘요. 속도가 0보다 크다면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속도가 0보다 작으면 뒤로 후진합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원, 물리도 마찬가지인가? 뭐가요? 직선 운동만 하나요? 물리도? 평면 운동 하나요? 대포 쏘는 거 배웠나요? 포물 쏘는 거 알아요? 안 했죠? 물투 아닌가? 아니? 물투. 몰라. 그 대포 쏘는 것도 있거든요. 나 했는데. 아무튼 물투. 그 직선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평면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게 되면 벡터를 배우게 되면 이제 x축 베타와 y축 베타를 이용해서 얘 속도를 막 구할 수 있어. 이게 막 올라갈 때 대포 쏠 때 이 순간순간 속도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 뭐 시간 속도 그래프를 어.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네,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는 건 가속도, 위치 함수를 미분하는 건 속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찾아주냐면 특정한 시간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거든요. 1초에서 5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3초에서 6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시면 끝입니다.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그냥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3에서 5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여라. 변화량이에요. 위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 변화한 양을 구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면 네. 속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위치는 속도 함수를 적분한 게 위치 함수거든요. 이동거리가 는 넓이고요. 그거 할 거야. 세 번째가 이동거리야. 그냥 위치가 뭐지? 10m 앞으로 갔다가 5m 뒤로 가면 5m 뒤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5m 간 거죠. 네.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죠. 네.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A 초구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초구의 위치를 구하여라, 10초구의 위치를 구하여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공을 수직 위로 연직 위로 연직 상방이라고 하지. 지면과 수직으로 공을 위로 던져 올렸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위치를 구하여라. 아니면 어디 뭐 속도가 제로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위치를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야 될 때가 있어. 찾아야 될 때가. 자,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0에서 A까지 얘를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봐, 잘 봐. 자, 내가 3층 높이에서 위로 공을 던졌어. 5초 후에 뭐 10m만큼 올라간대. 63층에서
공을 던졌어. 5초에 10m 올라간대. 5초의 위치가 같을까 다를까? 3m, 3층 높이에서 던진 거랑 63층에서 던진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던졌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처음 위치. 처음 위치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정한 시간에 위치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처음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실질 움직임. 그래서 얘는 우리가 A에서 B까지 절대값의 VT/DT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VT가 저와 그린 것처럼 곡선으로 나오면 불편할 텐데 실제로 등장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들은 거의 대부분 직선들입니다. 직선들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왕 이런 식으로 속도 그래프가. 그럼 이거 넓이 그냥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로 찾을 수 있겠죠? 그치? 실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들로. 곡선은 나오진 않습니다. 곡선은 나오면 그냥 접근하면 되고요. 세 가지가 끝입니다. 근데 되겠어요? 저거 속도로 안 나오고 다른 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 활용할 때 썼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는 그때 썼고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안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랑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위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찾는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주고 이동 거리를 찾아줄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서희야 한번 저거 종료시켜줘요.